안녕하십니까? 권력 앞에 멈추지 않는 파란불입니다. 오늘은 청문회가 끌어낸 홈플러스 2천억 합의, 보안수사권 폐지 설계 논쟁, 그리고 검찰로 가는 집값 띄우기 의혹까지 세 가지 이슈를 짚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홈플러스입니다. MBK 파트너스와 메리츠 금융이 홈플러스에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대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병주 MBK 회장이 전액을 개인 자격으로 보증하기로 하면서 대출의 물꼬가 트인 겁니다. 시점을 보면 흐름이 읽힙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김 회장을 부르는 청문회를 예고했고 법원은 20일까지 자금 방안을 내면 회생 절차 연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합의가 나오자 민주당은 청문회를 현안 질의로 바꿨습니다. 버티던 사모펀드를 움직인 것은 결국 국회의 청문회 압박이었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노동자와 입점 상인의 생계를 지켜낸 힘은 시장의 선의가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다만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사회 승인과 실제 집행, 그리고 회생 절차 정상화까지 파란불은 MBK의 책임 이행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원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는 단 1%도 나와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나온 이 발언, 개혁의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발언의 출발점은 김학의 사건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당시 정치 권력과 검찰이 손잡고 사건을 덮었고 피해자들의 호소가 묻혔다고 짚었습니다. 검사가 얽힌 부끄러운 사건이라는 규정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지난 개혁이 특수사건 수사권을 남겨둔 미완이었고 이후 검사 수사권이 전면 부활하면서 후유증이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안도 구체적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는 전권송치.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수 진영은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기라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건 피해자 보호 장치부터 설계하고 빈틈을 스스로 점검하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개혁의 진짜 힘은 속도가 아니라 정교함에서 나온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밀어 올리려던 사람들이 결국 검찰 앞에 서게 됐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이 위장전입 부정청약과 이른바 집값 띄우기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부정청약입니다. 동탄 이신도시 청약에서 허위 전입신고로 자격을 꾸민 의심자가 58명, 이 중 4명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넘겨졌습니다. 전남의 사택에 살면서 주소만 경기도로 옮겨 당첨된 사람, 부산에 계신 노모를 서류상 모셔와 특별 공급을 챙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값 띄우기. 서울의 한 아파트를 가진 법인이 15억 1천만 원이던 시세를 16억 5천만 원에 판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9개월 뒤 슬그머니 계약을 해제한 다음 18억 원에 되팔았다는 혐의입니다. 이 반칙에 밀려난 건 청약 통장을 성실히 부어온 실수요 서민들입니다. 투기에는 엄정하게, 실수요에는 공정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원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계약 취소와 청약 제한까지 끝까지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한 줄로 정리하면 반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입니다. 파란불은 권력과 투기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직진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파란불은 멈추지 않습니다.